네, 오늘의 특강은요, 에너지 도둑을 잡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의 해결책을 찾을 때 어떤 방법을 써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어떤 것은 방법을 썼지만 태도가 바뀌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태도가 바뀌지 않아서 방법을 써도 해결이 안 될 때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해결할 거냐, 태도적으로 해결할 거냐, 뭐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다섯 가지의 그 에너지 도둑을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그것에 대한 해결책 또한 제가 AI를 통해서 자료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도둑은 디지털 피로였죠. 디지털 피로. 그래서 도파민 루프, 쇼츠를 많이 보는 거, 뭐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우리가 디지털 기기를 너무 자주 사용하다 보니까 어떤 집중하고자 하는 일로 전환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23분이나 걸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뇌의 전환 활동 자체가 에너지 낭비다. 그걸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 디지털 피로가 너무 심한 분들은 이게 에너지의 어떤 에너지 소진의 대부분이다. 이러신 분들은 일단 실전 행동으로서 60분 딥 워크 블록을 만드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하루 2회 60분간 스마트폰을 시야에서 완전히 격리해서 인지 부하를 감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우리가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라 능동적인 존재로서 살아가자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섯 가지의 그 도둑의 첫 번째 디지털 피로는 어떻게 해결한다? 우리가 구체적인 방법으로서는 타임 블록을 만들어주라. 어떤 타임 블록? 아예 핸드폰을 다른 데다 격리시키는 거예요. 핸드폰을 우리가 통제를 하는 거예요. 이거 생각보다 효과 있습니다. 핸드폰 자체가 내 옆에 있으면 그 관련해서 인지 신경적인 신경회로 자체가 반응을 하는데 우리가 이것을 하루에 60분, 2시간 정도를 60분씩 두 번이죠. 이것을 차단해서 오롯이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번 해보는 거죠. 그러면 그것 자체가 디지털 피로감을 줄일 수 있는 방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60분 하고, 뭐 이어서 60분 하고, 5분 동안 또 보라 그래요. 5분 동안 또 그 핸드폰을 보라고 하더라고요. 차라리. 계속 안 보는 것보다 그것을 활용하는 쪽으로, 보상 체계를 운영하면 좋다. 근데 이건 이제 기술이고, 이제 제가 첫 번째 오늘 특강에서 기술적으로 해결하는 게 있고, 방법을 쓰는 것이 있고, 태도를 바꿔줘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이거 방법만 해서 잘 안 된다. 그러신 분들은요, 정신적 태도를 소비자에서 생산자로 리셋하시는 거예요. 마인드를 바꾸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기기를 접속하거나 핸드폰을 볼 때 이게 단순히 지금 내가 관객인가? 그러니까 내가 그냥 소비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주인공인가? 내가 지금 생산하고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핸드폰에 어떤 걸 보더라도 우리는 얼마든지 그걸 통해서 소비만 할 수도 있고 그걸 통해서 생산으로 나갈 수, 그러니까 써먹을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보는 것을 써먹으면 뇌 입장에서는 능동적 행위이기 때문에 훨씬 더 뇌가 활성화가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강의를 듣는 것도 우리가 기록을 해놨다가 그 기록을 해놓은 그것을 어떤 스피치를 하거나 어떤 나눔을 통하거나 우리 대화를 할 때 그때 강의 이렇게 들었었는데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었는데 아 이게 이랬어. 이렇게 말로 리핏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되는 거겠요 그거는 생산자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수동적인 위안을 버리고 정보를 창조하고 해결하는 능동적 활력을 수용하자. 뭐 이렇게 또 정리를 해줬어요. 두 번째는 결정 피로가 있었죠. 결정 피로. 그래서 전날 이것은 너무 우리 삶에 결정할 게 많은 거예요. 이것이 에너지의 도둑 중에 두 번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전날 밤 세팅 작전으로 해결하는 것입니다. 실천 행동으로는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일 결정할 것 중에 미리 할 수 있는 것을 다 미리 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실 에너지가 있어야겠죠. 그죠?
내일 입을 옷을 미리 준비하는 거. 미리 다 세팅해 놓는 거예요. 딱 그냥 일어나자마자 바로 입을 수 있게. 그럼 이제 아침에 아무래도 아침에 일어나면 좀 피곤하죠. 아니면 좀 정신이 몽롱하죠. 그때 선택해야 될 가짓수를 제거해 주는 거죠, 미리. 그리고 뭐 잠들기 전에 내일의 핵심 우선순위 세 가지만을 딱 생각하고 자는 거예요. 많은 걸 다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하루의 핵심 세 가지 정도면은 충분하다는 생각으로 하시는 거죠. 뭐 점심 메뉴 같은 것도 뭐 요일별로 고정하거나 뭐 어떤 이렇게 미리 의사결정을 함으로써 에너지를 보존하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정신적인 태도를 어떻게 바꾸느냐? 이것은 이제 완벽주의 대신 만족주의를 선택하자. 이런 것들을 이제 추천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완벽주의는 모든 선택이 완벽해야 된다. 그죠? 모든 과정, 모든 선택이, 모든 계획이 완벽해야 된다. 근데 만족주의는 어떤 거냐면 모든 선택이 완벽할 필요는 없다. 모든 선택이 완벽할 필요는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소한 오류는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수용해주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이 에너지를 선택 자체에 여기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에너지를 선택 자체에 낭비하지 않고 이미 선택한 것을 옳게 만드는 과정에 집중하자. 그러니까 우리는 막 선택하는 것 자체를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사람은. 왜? 내가 모든 것 선택 안에 변수가 다 들어와 있으면, 나의 선택 안에 변수가 다 들어와 있으면, 선택을 완벽하게 만든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아무리 잘해봤자, 완벽한 선택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떡하냐? 이미 선택한 것을 옳게 만들거나 좋게 만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최고를 찾는 여기 보면 이제 최고를 찾는 극대화주의자보다 적절한 선에서 결정하는 만족주의자의 효율성을 채택하자. 그래서 네, 죄송합니다. 오늘 아기가 좀 많이 울어서 제가 사실 아기를 보면서 특강을 하기 때문에 오늘 좀 아기가 우네요. 네, 그래서 이제 최고를 찾는 극대화주의자가 뭐냐면 계속 그것의 완벽을 찾아서 계속 그걸 찾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적절한 선에서 결정하는 만족주의자의 효율성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세 번째, 미세 스트레스가 또 세 번째 도둑이었죠. 에너지 도둑. 그래서 즉시 배출과 심리적 경계 이렇게 이제 잡아줬는데 해결 방법을 어떤 방법이 있느냐? 기분 나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브레인 덤프를 해주는 거예요. 브레인 덤프라고 하는 것은 생각나는 대로 다 적어주거나 그것을 예를 들어 사람에게 하지 않고 어떤 특정 공간을 만들어줘서 거기에서 해소를 시켜주는 거예요. 즉시. 그래서 뇌 안에 그게 뇌 안에 존재하지 않도록 그렇게 뇌를 편하게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뇌 안에서 그 문제를 가두고 자꾸 반복해서 생각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뭐 이렇게 지금은 어렵고 오후 몇 시 이후에 확인하겠다. 뭐 이렇게 부드러운 거절 멘트를 미리 그러니까 거절하는 연습을 좀 하자. 그러니까 미세 스트레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나만의 아주 작은 스트레스인데 그 스트레스가 왔을 때 우리가 그것을 거절할 수 있는 그걸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은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제안을 해줬어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게 중요하냐면 밑에 정신적 태도를 보시면 타인의 무례한 갑작스러운 요청을 나의 가치가 아닌 그 사람의 사정으로 분리한다. 이게 이제 어, 이 타인과 나의 거리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너무 예스맨이 되지도 말고 너무 거절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조금 예스를 해준 사람이면 거절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어렵지만 또 이런 걸 이제 설명을 해줬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상상 속에서
상상 속에서 거리를 둬서 스트레스도 이게 약간 그 김익환 교수님도 얘기한 적이 있으세요. 영상에서. 상상 속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것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정말 스트레스가 너무 이게 반복적이게 된다. 그러면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라. 정서적 방어권을 스스로 선포하고 실천하라. 이런 내용을 또 얘기를 해줬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보자면, 네, 요것입니다. 어떤 태도냐면 마음속에 투명한 유리벽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외부의 자극은 유리 너머에 관찰할 뿐 내 안의 평화를 깨뜨리게 허용하지 않겠다는 정서적 방어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스트레스도 우리가 그 스트레스 자극이 왔을 때 그걸 스트레스라고 수용해야 스트레스인 거죠. 그걸 나를 건너뛰고 그냥 어떤 무조건적인 스트레스는 없다라는 거죠. 그 스트레스가 되는 요인도 내가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스트레스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심리적 경계를 설정하고 분리시켜주는 기술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다. 이걸 얘기했던 거고요. 네 번째로는 신체 비활성화였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어 이런 걸 또 추천하더라고요. 그냥 너무 머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50분 집중했다면 10분간은 바로 이동을 하자. 뭐 계단을 오르거나 스쿼트를 하거나 스트레칭을 하거나 잠깐 바깥에 나갔다 오거나 그래서 아예 그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집중할 때는 운동은 비활성화 되잖아요. 그러니까 의식적으로 의도적으로 아니면 조금 강제를 해서 이동을 시켜줘라. 음. 그러면 가벼운 저강도 운동에도 뇌 혈류를 개선하고 미토콘드리아가 재활성화 된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는 진짜 조금 해보고 싶더라고요, 저도. 그러니까 너무 사무실에서 오래 앉아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러면 너무 비효율적이니까 그냥 의식적으로 10분간 좀 찬바람을 쐬고 온다던가 어디 마트를 좀 갔다 온다던가 약간 몸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너무 안 하더라고요, 사실. 그리고 운동 같은 경우에도 몰빵으로 운동이잖아요, 사실. 몰빵 운동이고 이런 미세한 운동들이 조금 있으면 몸이 조금 더 경직되지 않겠더라고요. 이거 아주 좋은 팁이었습니다. 그러면 태도적인 면에서도 이거 몸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줘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몸을 명령을 수행하는 기계가 아니라 함께 성과를 내는 귀한 파트너로 인식해 주자. 이제 이게 우리가 하도 결과를 내야 하는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몸을 혹사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이게 대부분이 언제 볼 수 있냐면 뭐 시험이 있거나 이랬을 때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막 밤을 새버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그냥 막 몸을 굴려버린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니까 몸을 굴린다는 것은 이미 몸에 대한 나의 태도가 뭐냐면 기계적인 태도라는 거죠. 근데 이거를 나의 파트너로 인식을 해서 뭐 피로가 몰려왔을 때 나는 왜 이렇게 체력이 부족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지금 돌봄이 필요한 거구나. 그래서 파트너의 요청으로 수용한다. 이런 관계 설정도 참 신선했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 뭐 운동을 살이 빼기 위한 고역이 아니까 운동하면 고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근데 운동은 최소한의 예우다.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가 타인을 매너를 지킬 때는 타인에 대해서는 매너를 지키면서 나 자신에 대해서는 매너를 안 지킬 때가 있다라는 거죠. 뭐 해당이 안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특강을 보시는 분들 중에는 그런데 아닌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자기 몸을. 그래서 여기 우리 네 번째 신체 비활동성까지 왔습니다. 마지막 혈당 롤러코스터입니다. 그래서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거꾸로 식사법, 그죠? 채소 먹고 단백질 먹고 탄수화물 먹는 순서만 바꿔도 혈당 스파이크가 차단된다. 그 다음에 뭐 식후 10분 산책, 그리고 뭐 공복에 액상과당을 섭취하지 말자. 네, 이런 것들. 그러니까 너무 인위적인 당을
우리가 많이 먹어주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가 돼서 혈당이 갑자기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몸은 다시 뭐 단 것을 땡기게 만드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적인 이 피로감이 이 반복되는 행위가 이제 혈당 롤러코스터인데, 뭐 그런 것들을 쭉 얘기를 하면서 여기도 보면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아, 참 재밌는 표현인데, 단 음식이 주는 고양감은 미래의 에너지를 당겨 쓰는 고금리 대출이다. 이런 걸 생각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 내용이요. 어디 나오냐면 퓨처 스텔프라는 책에 나와요. 우리의 근시안적 선택이 사실 미래에 빚을 짓는 행위다. 그래서 지금 근시안적 선택이 다 누적돼서 미래에 빚을 진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못 하는데 그 빚이 어디 날아가지 않고 계속 빚지는 인생을 살다가 나중에 건강 한 방에 찾아오는 게 그게 빚이 한꺼번에 몰려서 넘치면서 임계점을 넘어가면서 건강으로 찾아오는 이렇게 예를 드는 것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내용이 상당히 적지는 않았어요.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했어요. 에너지 도둑 5가지를 해결할 수 있는 음? 방법을 알려줘 라고 제가 프롬프트를 쳤어요. 그죠? 제가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 처음 말한 5가지 도둑을 잡는 방법을 알려줘. 구체적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방법만 딱딱딱 나오는 거죠.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가 다 알죠. 방법을 안다고 해서 다 실천되지 않습니다. 그 왜요? 우리의 마인드 문제가 거기에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제가 이렇게 했어요. 또. 자, 이건 방법 사용론적인 건데 마음과 정신, 태도의 변화 쪽으로도 방안을 찾아줘. 네, 이렇게 근본적인 걸 좀 알기를 원했던 거죠. 그랬더니 이렇게 또 내용이 나왔습니다. 오늘 내용들도 여러분 카톡방에는 텍스트로 다 공유를 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어, 에너지 도둑을 잡는 구체적인 방법 다뤄보았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고요. 여러분께서 이걸 강의를 들으시고 몇 가지를 선택하셔서 이거 괜찮다 하면은 바로 실천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저도 오늘 특강을 하면서 요건 하면 좋겠다. 옷도 선택도 요것도 습관화되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 튜닝 하면서 이거를 제가 그냥 간단히 세면하고 자는 편인데 이걸 그냥 한 번은 샤워하고 자볼까? 이렇게 좀 뭔가 거기에 회복을 할 수 있는 걸 중간중간 넣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피로감을 중간중간 많이 상쇄시켜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만의 그런 방법들을 오늘 강의를 통해서 좀 인사이트를 얻으셨다면 또 만들어 가보시는 재미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한번 시도해 보시고 또 오늘의 강의가 여러분의 그 정신 건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좀 아기가 조금 네, 중간에 깨면서 소리가 들어갔지만 제 강의 스타일이어서요.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